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확률과 통계를 함께 공부할 저는 강동완입니다. 강동원이 아니고요. 강동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총 4분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요. 저는 5, 6, 7, 8반 4반을 맡고요. 제가 칠판에 써놨거든요. 2반과 10반은 윤장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요. 9반과 11반은 김동혁 선생님께서 하시고 1, 3, 4반은 김준혁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요. 전체적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교재는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뭘까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반드시 이 교재는 가지고 갑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래,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출제하시는 우리 그 출제위원들이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간대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집들은 못 가지고 가도요, 이 교과서는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매 시간 진도용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우리가 나갈 텐데 진도용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활용할 테니까요. 매 수업 시간에 꼭 여러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부교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교재는 저희가 1등급 수학,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작년 1학년 학생들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이 너무 쉬웠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는 애들이 잘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1학년 담당했을 때만 해도 평균이 40점대 50점을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작년 한 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수업도 많이 못했고 그 다음에 부교재도 제가 알기로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시험인데 어떤 코로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작년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좀 긴장하셔야 돼요. 이 부교재가요, 그럼 보이시죠? 블랙라벨과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집 2권을 뽑아라 그러면 이제 블랙라벨과 1등급 수학 이렇게 전문가들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음 시간까지 이 영상을 보는 요 날 즉시 요거를 좀 구매를 하세요. 제가 인근 대형 서점에 자유문고인가요? 이거를 300권 이상 갖다 두시라고 제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뭐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항상 진도가 끝나면 숙제용으로, 그 다음에 평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교실에 오면 현장 수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각반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용으로 아마 요거를 활용하실 거니까 꼭 한 명도 빠짐없이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마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 선생님들과 살짝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작년에는 조금 이제 욕심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1차 시험을 확률 앞까지, 조건부 확률 전까지 이제 작년엔 봤는데 올해는 욕심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펴보시면 총 단원이 3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3단원, 1단원 경우의 수, 2단원 확률, 3단원 통계.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번 책을 같이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이제 4단원이면 참 좋은데, 그쵸? 딱 한 단원씩 시험을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3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겹치기도 작년에 했었거든요. 겹치기, 확률을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확률 파트를 겹쳐서 봤어요. 2번 봤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요, 첫 시작을 좀 줄여보려고 그래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욕심을 줄여서 아마 1단원 경우의 수 정도로 1단원만 시험을 보자는 의견이 좀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요. 그래서 뭐 굉장히 책 두께도 얇고요. 보시면 아마 전 과목 중에서 가장 얇은 교재가 아닌가.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고 진도도 아마 굉장히 빨리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나가야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굉장히 문제수가 많거든요. 1등급 수학 요거를 여러분 풀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이제 시험 범위 얘기했고 여러분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 칠판 보이시나요? 여기다 쓸까? 보이시나요? 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죠? 자, 지필고사가 반영 비율이 60%예요. 수행평가는 40%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70%, 30% 이랬는데 수행평가의 비율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40%까지 확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학기 전체를 이제 100점으로 봤을 때 60점이 지필고사에서 30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0점이 수행평가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수행평가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 수행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몇 가지요? 세 가지로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책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아마 선생님들이 시킬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이 발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요거 발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책 검사로 대체를 할 거지만 일단은 이변이 없는 한 여러분들 발표라는 거는 이제 칠판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뽑기를 했어요. 이제 통안에 한 100개 문제를 놓고요. 즉석에서 뽑아서 3분 안에 칠판에 나와서 푸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빡시죠. 저는 그런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몇 점이냐면 15점. 15%의 비율이 책검사와 발표다. 그 다음에 이게 주제 평가라고 이제 돼 있어요. 평가 계획서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제 탐구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보고서 쓰기예요. 보고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탑재해서 여러분들 그 설문지를 받았고요. 보고서를. 자, 요게 이제 15점. 자, 마지막 이제 10%는 뭐냐면 요거는 독서 감상문. 이거 작년에 해보셨죠? 독서 감상문. 이것이 바로 10%. 그래서 이 독서 감상문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미리 다 공지할 거예요. 수업 전에 다 일주일 전쯤에 공지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린트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읽고 이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쓰는 그런 이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여러분들 다 전원이 만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 지금 제가 게시판에 막 쓴 글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또 해당 담당 선생님들께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이 3월 3일인데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판에 보면 제가 이제 어제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이야기를 제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한 반을 제가 클릭을 해볼까요? 8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성고 2학년 여러분.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왔네요. 크크크.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업의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다라고. 그래서 수업 전에 교과서 1등급 수업 필기도구 꼭 챙겨 달라고 제가 써놨고요. 첫 번째 이제 약 5분 동안 뭐하냐? 실시간 수업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이제 얼굴 보면서 할 건데 여러분 반드시 화면 그 다음에 소리를 반드시 켜 주셔야 됩니다. 안 키시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결과 처리를 할 거예요. 작년에는 첫 해였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고 적응해가는 한 해였다면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올해부터는 굉장히 더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그 출석 체크라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이 수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현장 수업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수업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키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소리도 켜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 영상을 동시에 시청하는데 아마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요. 이제 화질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요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보시는 요 게시판에 그 공지를 할 거예요. 그날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에 보는 겁니다. 20분이면 20분 시작해서 보자 해서 시작하고 끝나면 다 같이 끄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 2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리미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질의응답. 그러니까 실시간 질의응답. 그 다음에 구글 과제 안내하는 거. 구글 과제 하는 거죠. 이게 20분에서 25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수업을 봤어. 궁금하잖아. 어떤 개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 그때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 그래서 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지웠네요. 각 반 선생님들한테 실시간 할 때 선생님 저는 원수 내려서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또 답변해 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구글 과제 했잖아. 설문지에 막 형식적으로 막 클릭해서 제출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부분 열심히 하셨지만 몇몇 학생들은 이제 진짜 보지도 않고 그냥 올리자마자 클릭 제출. 여러분들 찔리시는 분 계시죠? 저도 몇 명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50분이 수업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 과제까지 풀고 제출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25명 한 반 학생들이 다 과제 제출을 그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끝내지 않으면 이거 결석 처리가 돼. 그러니까 실제로 결석 처리가 되는 기간은 그 수업날 포함해서 3일이거든요. 참고로 아시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는데 이제는 3일로 줄어들었어. 그 얘기는 굉장히 출결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그날 그 시간에 제출하는 거 원칙으로 삼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시간 수업 하실 때 그쵸? 화면 보여주시고 얼굴 보여주시고 소리 키세요. 시끄러우면 선생님이 아마 끄시거나 꺼달라고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끌벅적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출석 부르고 할 때 또 질문하고 할 때는 막 시끄러워야 돼. 여러분 수업이 조용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끄는 거야. 아시겠죠? 시끄럽게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수업을 재밌게 한 해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5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최초 공개입니다. 보시죠. 이번 기말고사는
아는 문제를 왜 의심해요? 나가 1등 했단 말 들으니까 아줌마가 어찌나 좋든지. 아저씨도 진짜 좋더라, 해나야. 진심으로 축하해, 해나야. 저도 성적 올랐잖아요. 정규 2등. 근데 어떻게 우주를 그렇게 잘 키워냈어요? 대체 우주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아이고, 나 이놈의 새끼하고 어젯밤에 학원 줄여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미쳤나 싶더라니까요. 학원 안 가고 퍼즐러 잔고를 보니까 그냥 속에서 천불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유,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지 말고 우주 공부 잘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비결이랄 것까지 없지만 자, 엄마가 칠판에 써놓은 거부터 가르쳐봐.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쳐? 어제 학원에서 배웠잖아, 인수분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 깨워서. 이게 우주가 공부 잘하는 비결이래. 배운 거를 자기가 직접 가르쳐야 제대로 아는 거래잖아. 그래? 아들, 엄마 아빠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그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자두야. 환영한다. 우리 예빈이 잘 부탁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니 짱 잘 가르쳐 아빠. 학원쌤들보다 쉽고 재밌다니까. 어휴, 그랬어? 야, 우리 예빈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엄청 기대되는데? 강예빈이 심화반. 너 뽕이 좀 세다. 하면 어쩔래? 또. 걱정 마, 예서야. 예빈이 레벨업 될 거야. 근자감 오지네. 대치동에서도 못한 일을 너가 무슨 수로? 예빈이 머리가 좋으니까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금방 잘할 거야. 오. 어제 학원에서 예빈이 플랜도 짤 겸 잠깐 테스트 해봤거든요. 오, 그랬니? 원리를 깨우쳐주니까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더라고요. 제 생각엔 예빈이가 그동안 개념이 허술한 상태에서 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흥미를 잃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야, 학원에서 개념도 안 잡아줬을까봐? 거기가 얼마나 좋은 학원인데. 치도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도 학생들 개개인의 수준별 수업은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성적 올리려고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줄 순 있어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긴 어렵거든. 하면 여기는 288 마이너스 72 파이. 답은 5번. 정답! 잘했어, 예빈아. 어때? 이제 좀 이해가 가? 내가 직접 가르쳐보니까 진짜 확실히 알겠어. 자, 나 개념반으로 레벨업 했어, 아빠. 진짜? 이야, 우리 딸 대단한데 드디어 올라간 거야? 응, 이제 심화반도 자신 있어, 아빠. 와, 우리 딸 상 줘야겠는데? 응? 뭐 해줄까? 재밌었죠? 굉장히 이제 힘들게 구한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카이캐슬이라는 예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였죠. 여러분들 보신 분도 혹시 계셨을 텐데 실제 영상에 이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실제 그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료 볼까요? 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게 예전에 EBS에서도 했던 그 이야기거든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해서 출처가 NTL, 내셔널 트레이닝 보이시나요? 예, 여기 출처. 예.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실제 했었던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의 유명한 그 교육학 석학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든 이제 모형인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게 이제 24시간 뒤에, 자 써드릴까요? 저기 펜으로 써볼까요? 이게 뭐냐면 자 24시간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걸 공부했어. 잘 안 써지네요. 자 24시간 후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100% 중에서 5%밖에 안 남는 게 뭐야? 가장 효과가 적은 거죠. 그것이 바로 뭐야? 강의 듣기예요. 강의 듣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단시간에,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에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찔리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 수업에서 강의만 듣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숙제 하나도 안 하고요. 또 학원 가서 강의만 듣고 학원 숙제 하나도 안 하고 또 집에 와서 인강 듣고, 그렇죠? 문제 안 풀고. 그러니까 계속 구구절절 강의만 듣게 되면, 강의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 5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법이 바로 강의 듣기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강의만 들으러 어떤 명강사, 스타 강사의 강의를 지금도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학원가도 있고 대치동도 있고. 근데 그분들의 그 여러분 선배들의 결과가 과연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해 그 우리 기숙사 학생 중에 서울대 그 진학한 학생들 세 분의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분들이 마지막에 대치동을 가는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어. 선생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한 학생한테 이번에 그 학생이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인가요? 그 굉장히 잘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대치동을 가서 효과가 있었냐라고 직접 물어봤는데 그 결과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학생이 만점을 못 받았어요. 수학에서. 하나 틀렸나? 96점인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치동을 호기심에 갔는데 강의를 들으러. 근데 갔어도 96점. 근데 안 갔어도 96점이 나왔을 거래요. 어차피 같은 점수였으면 굳이 안 가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차라리 쉬는 게 나았을 거라는 유명한,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올해. 여러분들 실제 이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도 검증을 실제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강의만 듣게 되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공부를 할 때 강의만 듣고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효과가 날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현재 강의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는 읽기입니다. 읽기.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이해 안 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제 여러 번 읽고 써보라고 해요. 실제 문제를 쓰면 여러분들 문제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제 딸한테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 같은 거 할 때 칠판에, 저희 집에도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아까 그 화이트보드 같이. 그걸 이번에 사줬거든요. 그래서 문제부터 써라.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자, 20%는 시청각 수업 듣기. 뭐 이렇게 현재 선생님이 하는 게 시청각 수업 아닙니까?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30%는 시범 강의 보기. 그 다음에 50%는 집단 토익. 여러분들 이제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 있죠?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자, 75%는 실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는 걸 듣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써보고 풀어보고 해보는 게 훨씬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려 15배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강의 듣기에 15배 효과가 있어요. 안 보이네. 곱하기 15. 자, 근데 가장 효과가 큰 게 있어. 자, 90%. 무려 강의 듣기에 곱하기 18배죠. 이게 바로 뭐냐? 서로 설명하는 거야. 서로 설명하는 거야.
서로 설명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50% 이상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민족이에요? 유태인들이라고 하죠. 유태인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로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서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경전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훌륭한 노벨상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5, 6, 7, 8반 수업을 할 건데 벌써 이런 수업의 방법을 2014년부터 올해가 벌써 7년째인가요? 하고 있어요. 그때 첫 해 수업했던 학생들 지금 이제 많이 나이가 먹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많았다고 해요. 제가 직접 설명하고 막 선생님이 분필도 던지고 막 수업도 해보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마치 선생님처럼 과외 선생님처럼 설명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집에서 형 앞에 두고 동생 앞에 두고 엄마 아빠 앞에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다 풀겠는데 내가 24번 하나만 모르겠어. 그 24번을 여러분 칠판 앞에 여러분 칠판 혹시 있으시면 이번에 뭐 하나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뭐 A4 용지 상관없어요. 앞에다 두고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설명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느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허구한 날 강의 강사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의 물론 강의도 기본적으로 듣고 시작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만 이제 너무 빠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나머지 저 포함한 저 외에 나머지 3분 선생님께서 더 훌륭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실시간 수업에서.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수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제 김동혁 선생님, 김준혁 선생님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EBS 보시면 이제 막 단원별로 설명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뭐 A 단어는 1단어는 A 선생님, 2단어는 뭐 B 선생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과제 이 수업 시간에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